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에 보니까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점이 총 40점이니까 한 문제당 이제 8점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계산 작업이 우리 배점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계산 작업은 되도록이면 싹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열고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사원 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표에서 우리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사원 코드가 지금 이곳에 A열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사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1이요, 2요, 3이요, 5, 2, 1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런 이제 문자가 우리 1이랑 똑같으면 개발이다. 2랑 똑같으면 이제 홍보다.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무역을 이제 소속 부서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원 코드의 이 세 번째 글자에 따라서 소속 부서가 이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원 코드에서 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그 글씨를 먼저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미드 함수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미드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그래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미드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사원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원 코드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그 위치에는 그 한 글자의 문자가 이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1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사원 코드의 세 번째 그 위치의 글씨를 싹 다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꺼내온 이 미드 값을 꺼내온 그게 이제 1이랑 똑같으면 개발이다, 2랑 똑같으면 이제 홍보다, 그 외에는 이제 무역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지금 문제에서 if s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if s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 조건 1을 만족했을 때 뭔가를 이제 출력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인수 1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 뒤에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 2번, 인수 2번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조건 3번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 3번 하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if s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는 1이랑 똑같으면 개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 1, 인수 1을 요게 맞게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2랑 똑같으면 이제 홍보다 라고 해서 요걸 이제 조건 2번, 인수 2번 요 위치에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무역으로 전부 다 표시를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조건 3번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true 값을 이제 써주면 돼요. 앞에 조건 첫 번째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 조건도 이제 만족을 못하면 그 뒤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는 그 얘기니까 그때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제 true 값을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는 싹 다 뭘로 출력해달라? 무역으로 출력해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 3번에다가 무역하고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if 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붙여넣기요. 내가 지금 방금 미드 함수로 꺼내온 게 있다. 요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1이랑 만약에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개발이라고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미드 함수가 짜잔하고 나올 거고 내가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랑 똑같다면 그때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홍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싹 다 이제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조건에다가 우리가 true 값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무역이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표현이 돼 있어서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이제 우리 사원 코드가 이제 1이었어요. 1이면 이제 개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무역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해봐도 결값은 싹 다 이제 무역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쓴 이 식에서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있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지금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여기서 이제 값을 비교할 때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얘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값을 추출해 내면 이런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은 싹 다 이제 함수 자체가 원래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거기서 이제 추출한 그 결과값은 싹 다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 근데 그렇게 이제 문자 값으로 내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뒤에서 우리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2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잘못된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지금처럼 문자 1이랑 똑같아 라고 해서 1을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문제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사원 코드의 세 번째 그 문자가 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때 그 문자가 1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1이다 2다 여기에도 지금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해서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가 혹시나 안 붙어 있더라도 우리는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런 함수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해 내면 그 반환되는 그 값은 전부 다 이제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고요. 해서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2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수정해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1이었으니까 개발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2니까 이제 홍보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무역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5니까 무역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우리 이제 홍보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개발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우리 홍보가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개발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6이에요. 6이니까 무역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우리 개발이 이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개발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이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홍보라고 출력해 달라. 그때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을 못하면 그 뒤로 넘어가는데 그 뒤에 조건이 우리 true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뒤에 조건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이제 참이 되죠. 해서 앞에 거 두 개를 만족을 못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무역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해서 그때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해 내면 그때 그 값은 텍스트로 이제 반환이 되더라. 해서 우리가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2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1이랑 똑같냐, 2랑 똑같냐, 그걸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표 2에 보니까 6월 근무 계획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근무 일자라는 게 있대요. 자, 근무 일자가 지금 H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근무 일자를 보니까 연, 월, 일이 싹 다 이제 다 들어 있어요. 이 근무 일자에서 일이 우리 5의 배수면 야간이다.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주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근무 일자에서 우리 일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일단은 일을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1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추출할 때는 우리가 day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day라는 그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day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근무 일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4일이다 그렇게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 근무 일자에서 우리 일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싹 다 이제 추출을 다 했습니다. 그때 내가 추출한 요 일이 5의 배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때 어떤 특정 숫자가 있을 때 우리 5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분할 때는 5의 배수는 내가 어떤 특정 값을 이제 5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5의 배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2를 이렇게 이제 추출을 했을 때 그때 이 값들을 이제 내가 5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mod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 보면 됩니다. 그때 mod로 우리가 이 1에 해당하는 이 값을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5의 배수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od라는 그 함수를 쓸 때 mod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1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내가 만약에 mod라고 이렇게 써주고 10,3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그때 결과값으로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때 얘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그때 mod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day라고 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내가 mod라는 요 함수를 쓴 다음에 내가 컨트롤 V요. 그러면 내가 근무 일자에서 1을 추출한 게 있죠? 그 1 추출한 거를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d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얘는 원래 4일이었으니까 그냥 4하고 그렇게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이제 5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0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6일이니까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가면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0이니까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13일이니까 우리 나머지 값이 이제 3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14일이니까 나머지 값이 이제 4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15일이니까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17일이니까 이제 나머지 값이 2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20이니까 이제 나머지 값이 0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21일이니까 이제 나머지 값이 1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 구한 거 그걸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묶어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if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내가 지금 한 그 mod 함수 요걸로 이제 구해놓은 그 결과가 있다. 그 결과가 이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으면 그 값은 이제 5의 배수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5의 배수야? 그렇게 물어보고 5의 배수일 때는 우리 야간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간이라고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네 이제 우리 나머지 값이 아까 4였죠. 해서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제 주간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나머지 값이 0이니까 야간하고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나머지 값이 1이니까 이제 우리 주간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 5의 배수니까 야간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3하고 4 나머지 값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그 얘기요. 해서 이제 주간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결값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결값이 다 나왔죠.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이제 근무 일자가 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day라는 함수로 묶어서 1만 추출하고 그 추출한 그 값을 mod 요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값이 우리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 if 함수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한 게 0이랑 똑같으면 이제 야간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간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회원 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닉네임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닉네임이 지금처럼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곳에서 왼쪽에 있는 그 세 문자가 이제 필요하대요. 그리고 가입일이라는 게 있대요. 가입일이 그 바로 옆에 있죠. 이 가입일에 보게 되면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그 가입 일자의 연도라는 걸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회원 코드라는 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닉네임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때 우리 프로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닉네임이 스타로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가입일이 만약에 2019년 1월 10일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우리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세 문자 그랬죠. 세 글자 그러면 STA가 될 거고 가입일에서 연도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가입일에서 이제 연도만 추출을 해오면 우리 2019 이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닉네임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꿀 때는 우리가 프로퍼 요거 이제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그거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입일에서 이제 연도만 이제 추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처럼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레프트라고 써주고 이 닉네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닉네임에서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세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추출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프로퍼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이 레프트 함수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프로퍼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퍼로 요 레프트라고 쓴 거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 결과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진짜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가 됐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소문자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표시 예를 봤을 때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연도만 붙여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를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거 그거 뒤에다가 이어서 연도 표시해라 라고 해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만큼 이제 구한 게 우리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어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입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입일자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원 코드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밖에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은 닉네임에서 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거를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입일자에서 우리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만 추출했습니다. 해서 앞에서 추출한 거랑 뒤에서 추출한 거 그거를 서로 이어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앰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공장 위치라는 게 있대요. 공장 위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그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제품 코드에 이제 마지막 한 문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문자다 그러면 이제 C다, K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문자 그리고 제품 납품가 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납품가를 먼저 구하래요. 납품가를 구한 후에
납품 총액을 계산하시오. 납품 총액을 이곳에다가 쭉쭉쭉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제 납품 총액을 이제 계산할 때는 납품 수량 곱하기 납품가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우리 납품 수량은 지금 바로 앞에 셀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 셀을 그냥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납품가만 해주면 되는데 이 납품가는 우리 표 4번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아래쪽 표에서 이 납품가를 전부 다 이제 추출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서로서로 이제 곱해서 납품 총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품가를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와야 돼요. 근데 9,600이다, 8,800이다, 9,500이다, 8,600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납품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구분에 따라서 구분해 보니까 지금 경기 C다, 부산 C다, 경기 K다, 부산 K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경기 C다, 부산 C다, 경기 K다, 부산 K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장 위치랑 제품 코드에서 이 마지막 문자, 마지막 요 한 문자를 서로 이제 결합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서 지금처럼 요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부터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공장 위치 앞에 거는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 찍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제품 코드에서는 오른쪽에서 요 한 글자를 이제 꺼내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요. 라이트라고 써주고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H16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C하고 꺼내왔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지금처럼 C다 K다 해서 전부 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출한 거에다가 이제 공장 위치 이것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글자랑 요 글자랑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라이트 함수 쓴 거 그 앞에다가 공장 위치를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 위치랑 내가 라이트 함수에서 구한 거 그거랑 서로 이제 연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앰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경기 C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경기 K다, 부산 K다, 부산 C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만들어 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제품 납품가 요 표를 이제 참조하면 되겠죠. 이 표를 봤을 때 지금 구분이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고요. 납품가도 지금처럼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표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Hlookup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자,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할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Hlookup은 이제 우리 행 참조할 거니까 행 번호를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 어차피 쓰는 옵션은 똑같죠. 생김새도 비슷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Hlookup과 Vlookup에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true하고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우리가 true를 쓰든 아니면 false를 써주든 그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는 거죠. 그때 이제 true 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렇게 이제 true, fals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rue, false는 내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이제 어떻게 찾을 거야? 그거 이제 찍어주는 게 true, false 요 두 가지죠. 해서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값을 쓰게 되면 옵션으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경기 C다, 경기 K다 하고 쭉쭉쭉 구해놨죠.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납품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요 false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찾을 값으로 경기 C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로 이 범위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경기 C라는 거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false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경기 C랑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우리는 납품가를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그때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 설정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1행에는 구분이 들어있는 거고 2행에 이제 납품가가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납품가를 꺼내갈 거니까 행 번호를 이제 이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납품가를 꺼내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경기 C다, 경기 K다, 부산 K다, 부산 C다 하고 구해놨죠? 요걸 이제 찾을 값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식 있죠? 이 식 전부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H룩업 열자고요. 그래서 H룩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이요.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그 식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마지막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영역만 참조를 해야 돼요. 해서 이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달러를 갖다 붙여야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F4번 키보드에서 이제 F4번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행번호 찍어 주면 되죠. 행번호는 내가 지금 참조할 범위가 이만큼인데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납품가를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행번호 2, 행번호를 2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9600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경기 C니까 9600이 맞겠죠. 그 밑에는 이제 경기 K죠. 요거 이제 채우기 좀 앉았고요. 경기 K는 이제 9500 하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K는 이제 8600이 나오면 될 거고요. 부산 C는 우리 8800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납품가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한 게 이 납품가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납품 수량 곱하기 이거까지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 맨 앞에 가서 H룩업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납품 수량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납품 수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칸은 이제 96만 원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요.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납품 총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I의 16번이다 해서 찍은 게 우리 납품 수량이죠. 납품 수량 곱하기 우리 납품가요. 여기서 이제 납품가를 구할 때 우리 요만큼 라이트 함수랑 우리 공장 위치랑 이어서 표시한 게 우리 경기 C다, 부산 C다, 경기 K다 해서 우리가 구해 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서? 이 참조 범위에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때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납품가를 갖다 달라. 그때 우리 경기시다, 부산시다 그렇게 찾은 그 데이터를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룩업에서 이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뭘 갖다 붙인다? 우리는 달러 기호를 우리는 무조건 붙여서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급여 지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표에서 표 5번에서 부서명이 있대요. 자, 부서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 직원들의 수령액이라는 게 있대요. 수령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수령액의 합계를 구해서 A의 37번 그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들을 쭉쭉 봤을 때 우리 합계 구할 수 있는 그 함수가 dsum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d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령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우리 D로 시작하는 저런 함수들은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쭉쭉쭉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1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1의 문제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건을 이제 따로 작성했어요. 따로 작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표에서 우리가 찾아서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건으로 나온 게 부서명이 이제 영업부다. 그거죠. 이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부서명이 영업보다 해서 요 두 개 셀, 이 두 개 영역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조금 이따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할 거예요?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잡을 때 지금 이만큼을 범위 잡을 거고, 그때 우리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때 수령액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얘가 1열이고, 얘가 이제 2열이고, 얘가 이제 3열이고, 그 다음에 얘가 4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령액이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수령액이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계산열을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sum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쫙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우리는 이제 dsum 합을 구하긴 구할 건데 뭐의 합계 구할 거다? 수령액의 합계를 구할 거다. 내가 지금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수령액이 이제 네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4하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수령액의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이 수령액의 전체 이제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조건은 뭐다?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 그 데이터들 중에서 수령액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우리 부서명이 영업부인 그 직원들의 수령액의 합계가 요만큼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이 수령액의 합계는 그랬어요. 수령액 합계를 구했죠. 이 수령액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있을 때 우리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하라 그랬죠. 100의 자리가 지금 7이라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반올림 했을 때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함수를 보니까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반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해주는 그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해주는 그 함수죠. 그래서 반올림이라고 문제상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우리가 요 dsum 쓴 거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이런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이런 라운드 다운이 됐든 이런 함수들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 데이터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라운드 업도 그렇고 라운드 다운도 그렇고 생김새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요때 이 자릿수 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기서 어떤 자리에서 뭘 하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이걸로 기억 좀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 1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헷갈리니까. 해서 지금처럼 10의 자리다. 그러면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을 이제 우리가 자릿수로 찍어주면 되는 거고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만의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함수, 라운드라는 이런 함수를 쓸 때 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자릿수가 이제 헷갈린다고요. 해서 그냥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제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우리 dsum이라는 요 함수 있죠? 이 함수가 이제 합계를 구해 놓은 거니까 이 합계 전체를 이제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합계를 반올림을 해라. 반올림을 해서 어디까지 표시해라? 1000의 자리까지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합계를 구했고 그 합계를 이제 반올림하라 그랬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이 dsum에서 나온 그 값을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지금처럼 -3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뒷섬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이 이제 우리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우리 뒷섬 합을 구해라. 네 번째 열에 있는 거, 네 번째 열이 지금 우리 수령액이죠. 그래서 수령액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때 조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금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 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요런 거 이제 생김새 같은 거 이런 형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볼 때 가급적이면 채우기 엔들 하지 말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직접 입력하세요. 언제까지? 함수가 좀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입력 좀 하세요. 입력해서 연습하셔야 돼요.